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의 정말 별나면서 약간 빌런 같은 교양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이 직접 챙기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T세요?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읽어주는 여자 최명화. 이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허심탄회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고충스러운 이야기들을 담아와서 거기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도출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의 정말 별나면서 약간 빌런 같은 그런 직장에서의 여러 모습들에 대한 하소연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좀 현명하게 저희가 대처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해본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손톱 발톱 깎는 사람이 흔해 라는 내용인데요. 내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 친구 사무실에 상사가 사무실에서 손톱 발톱을 깎는데 사무실에서는 3-4명 쓰는 휴지통도 있는데 그 주변에 잔해물이 자꾸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다들 어떻게 생각해? 손톱까지는 이해되는데 발톱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딱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저희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빨래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렇게 써붙여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민망하면서도 여기서 누가 빨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붙이는 겁니다. 그 팬티하고 양말을 밟으면서 빠지더라고요. 샤워하시면서. 근데 그분들의 이제 항변은 내가 너무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인데 이제 교양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크게 피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진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남한테 어떠한 뭐 물리적 또는 재정적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입혔다라는 것만 피해로 규정하는 건 굉장히 좁은 의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감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좀 넓은 의미에서의 피해 맞죠? 그렇게 하면은 피해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회사 입구에 손톱 발톱을 깎지 마시오라고 써 붙여야 될까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저 손톱 발톱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저녁에 손톱 발톱을 깎지 말라는 혹시 그 속설을 아세요? 아 밤에? 네, 맞죠. 약간- 생쥐가 그 손톱 발톱을 먹고 사람이 된다는. 혹시- 생쥐가? 네, 저희 아버지가 알길래 혹시 대표님도 아시나요? 아버지가 아니까 나도 알까? 약간 마음이 상하네. 아니 왜요? 근데 그 다음 사연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 못하는 동료. 일 못하는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동갑이지만 일 못하는 동료 직급은 대리고요. 저는 사원입니다. 다른 분은 저한테 그 대리까지 챙겨주라 하는데 일도 제가 많고 업무 난이도도 높은데 챙겨주기까지 해야 되나요? 그분은 입사 5년이 돼가는데 1년차 때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것조차 버거워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ADHD 그 경계성 지능 장애 증상이랑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걸 참고 함께 다니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분 아니라면은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일 잘한다고 팀장님이 그분 앞에서 자꾸 저를 칭찬해주고요. 머리 회전 빠른 편, 업무 습득도 빠른 편이라 그분이랑 더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그분을 챙겨주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이 직접 챙기던지 누가 딴 사람한테 그것도 참 직급이 더 낮은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팀장의 역할이고요. 챙겨주는 거는. 그래서 그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하는 일 너무 많고 이게 힘들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이랑 일이 안 겹치면은 이렇게 약간 그림자 취급처럼 네. 그냥 안 겹치면은 근데 만약에 일이 조금이라도 겹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이 겹친다.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의 업무 분장에 대한 회의를 하십시오. 여러분이랑 그 두 분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 플로우가 그러니까 이거를 꼭 누가 일을 못해서 이런 미팅을 한다라는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초안을 좀 마련해 가세요. 이 초안에는 우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고 그 각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고 지금은 이 일은 누가 하고 있고 이거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에서 이 일로 넘어가는 오너십이 바뀌는 기간은 그 순간은 언제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아웃풋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그냥 한 장짜리 플로우로 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좀 동의를 하는 그런 세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는요.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솔루션으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뛰어넘고 문제가 없다고 치고 더 나은 바람직한 솔루션, 엔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를 항상 택하는 편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앉아서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런 게 문제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보단 아이디어하게 우리가
우리가 일을 협조해서 하는 방법이 요거다. 그러니까 요걸 하는 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될까? 이러한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분을 없앤다기보다는 더 나은 어려운데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를 주는 게 나겠네요. 그렇죠. 5년이면은 자를 수도 없고. 저 여기서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소시오패스 동료. 뇌과학자라는 양반이 방송에서 그러던데 일단 뭔가 양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압박 면접을 태연히 이겨내는 게 채용 기준이 되면 소시오패스를 골라서 뽑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분이. 인간인 이상 목적보다 체면, 자존심이 우선될 때도 있는 건데 말이죠. 부하로서 소시오패스는 견딜만한데 상사로서 소시오패스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업무 드리블에서도 다음도 없고 인격도 없는 상황. 부하가 그래봤자 험담이나 하고 없는 말 지어내긴 할 것인데 말이죠. 다들 어떤가요? 필요할 때는 엄청 친밀하게 굴다가 볼일 다 보면 급하게 차갑게 변하는 동료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많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편해요.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처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이게 나의 감정을 너무 지배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들한테 그 친구를 잃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프로블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나는 조금 기분은 상할 수 있지만 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의 감정을 너무 침해하지 않도록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T세요? 저 완전 T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너무 지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이 잘해줬을 때 약간 살짝 마음도 좀 좁고 그 사람이 주는 친절도 제법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 끝나고 탁 돌아버리니까 좀 실망한 거죠. 상처도 조금 받았고. 그런데 한번 자기를 조금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회사 일은요 2가지의 공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태스크와 릴레이션십. 업무와 관계. 예, 딱 2개예요. 공이 2개입니다, 회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존재하는 거고 나의 오늘의 감정도 존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릴레이션 쪽으로 너무 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관계로 풀려고 하고 모든 일을.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일이 좀 더 스피드업 된다라고 믿고 무조건. 사실 어느 쪽이 더 적절하냐? 중간이 적절하죠. 어쩌면 본인은 좀 릴레이션십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아닐까. 상대는 극단적으로 태스크 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 이렇지는 않나라는 것도 좀 한번 내 기준이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제목이 동료 범죄 사실이에요. 동료가 저지른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받을 범죄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슬슬 선을 넘는 사람인 것 같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곁에 두고 싶지 않다. 딱 끝입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좀 불보도 너무 뻔해요. 분명히 이 성향이 시간의 문제지 회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솔직히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이 범죄가 저는 일단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폭력적인 뭐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뭐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극히 개인적인 범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네네네네. 범위의 어떤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후자라고 하면은 사실 별로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극히 개인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망설일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문제라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와는 좀 그 내용을 좀 공개하면서 같이 일단은 상의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요. 이거 꽤 큰 범죄 같은데. 세컨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도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괴롭다. 와, 이거 무섭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좋을 뻔했는. 여러분의 댓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요. 저희에게는 구독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찡찡대는 동료.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찡찡대는 선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힘든 거 상사, 동료 뒷담화, 친한 척 감정 쓰레기통 짓도 계속 하다 보니 한계라고 합니다. 그냥 최대한 멀어지는 게 답일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사실 이건 너무 많잖아요. 뭐 회사 아니라 친구도 많고. 네, 멀리하세요. 네, 정말 티시네요. 어떤 분들은요 운이 좋은 분들만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네, 운이 좋은 주변을 분들이 보면은 계시다고요? 기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이라는 게 진짜 막 이렇게 막 힘을 쓰는 기운보다도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운, 맞아요, 그 사람을 맞아요.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나 기운, 기운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 사람의 상황도 그렇고 그 사람의 삶을 좀 이끌어가는 방식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기운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좀 저 사람의 기운이 좀 꺾인다라고 생각하면은 매몰차게
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도 하고 금목자학이라고도 많이들 쓰는데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왠지 좀 그래지는 기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내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맞는 거.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내가 사실은 가장 많이 어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들, 결국은 그것이 저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망설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주고받는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약간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그러고 어떤 감정적인 찌꺼기의 어떤 쓰레기통 같은 그런 취급을 상대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 얼마든지 나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그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자기가 거울 속에 있는 자기하고만 맨날 얘기하는 모습이어서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 주세요. 근데 아마 이분도 답을 알고 계세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알고 계세요. 다들 답을 조금씩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서 그냥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또 다양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어려움 여러분들 듣다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 직장이 천국이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오. 맞는 생각이십니다. 일단 여러분이 스테이하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명당입니다. 저 진짜로 신기해요. 그 회사 사람들하고 진짜 마음이 맞아서 막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전 축복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행운이라고 좀 말해드리고 싶어요. 불임력 갈수록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아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또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